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입춘 한파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한강이 이번 겨울 처음으로 공식 결빙되었습니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한강 결빙은 지난해보다 14일, 평년보다 30일 늦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1964년 2월 13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기온이 높았던 올해 겨울에 강한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결빙이 늦어졌습니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빨랐던 해는 1934년 12월 4일입니다. 두 번째 뉴스, 전남 여수 바다에서 139톤급 대형 어선 제22서 경우가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침몰 사고는 2월 9일 오전 1시 41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해상에서 발생 추정되며 22서 경우에는 한국인 8명 포함 총 14명이 승선했습니다. 실종자는 총 6명으로 한국인 4명,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각 1명입니다. 22서 경우는 조난신 없이 갑작스럽게 침몰됐으며 바람과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 실수로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후 한 수험생이 챗GPT로 문제를 풀어보았으나 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불합격했고 다른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실시하며 논란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2025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105,111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은 24.3대 1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과 경제 불안정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은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베트남 호이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호이안에서 메탄올로 만든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레스토랑에서 의료용 메탄올과 물, 레몬향, 설탕을 섞어 만든 리몬첼로를 마신 후 발생했습니다. 36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성과 33세 영국 여성 커플이 호이안 중심가의 빌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심각한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값싼 메탄올을 넣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지난해 약 457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 벤츠 E클래스는 한국에서 신차와 중고차 모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벤츠 E클래스는 2018년부터 6년간 전 세계 중 한국에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입니다. 중고 벤츠 E클래스는 경차값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는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벤츠 E클래스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와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8세 여아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40대 교사는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나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발생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배우 전지현이 2023년 세무조사에서 약 2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지현 측은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위법 행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현은 2007년 86억 원의 매입한 강남구 논현동 상가를 2021년 235억 원에 매각해 14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지세대는 최근 텍스트입과 라이팅입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텍스트입은 독서를 멋진 문화로 여기며 라이팅입은 손글씨와 글쓰기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트렌드입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세대의 필사책 구매량은 지난해 693%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필사책과 글쓰기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온오프라인 글쓰기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며 독립출판물 제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나 쇼츠에 피로감을 느끼고 손글씨로 글을 공유하며 진정한 소통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트렌드는 지세대가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이 최고 22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는데요. 일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 주장을 직접 확인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탄핵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한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청객들도 있었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두 번째 뉴스, 빌린 책 냄비 받침으로 쓰고 밑줄도 그으셨나요? 공공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반납일 준수 대출 기간은 보통 2주입니다. 연체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책 훼손 금지 밑줄, 낙서, 심지어 냄비 받침으로 사용 절대 안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자산인 도서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서관, 배려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뉴스, 쇼트트랙 전설 김동성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김동성과 아내 임민정 부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임민정은 SNS에 누워는 퇴근길 낭만적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쓰고 눈발을 맞으며 퇴근하는 모습이었죠. 김동성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공동 1위 기록을 보유한 쇼트트랙 스타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김동성은 2018년 전 부인과 이혼 후 2021년 임민정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틀 전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8세 여아 사망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입니다.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인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된 것에 짜증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조사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부착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65%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67%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 93%는 표지 부착 차량에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35%만이 표지 부착 의향을 보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배려하는 운전문화 확산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서로 배려하는 운전 함께 실천해요. 세 번째 뉴스, LG전자의 어린이 전용 콘텐츠 플랫폼 키즈토피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9월 10만 명, 2024년 4월 30만 명을 기록한 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키즈토피아,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서명 결락에 대해 사후 결재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의 경우 사후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록 작성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국무회의를 하자 있는 국무회의로 규정하고 실질적 논의 부재와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JTBC의 이혼숙녀 캠프 새로 고침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부간 육설과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방송하고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포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성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 위원들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부적절하다며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송사 제어가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입니다. 세 번째 뉴스, 2030세대를 올린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 유치원 등 46개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추가 요금과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2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로는 차명 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 자녀명의 사업체 설립, 과다한 임대료 취급 등이 있으며 탈루한 자금은 부동산 주식 취득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양 살해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며 자녀 위치 추적 앱 설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앱 설치를 고민하지만 교사들은 이를 불법 도청 우려와 교권 침해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교사의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예방책과 교원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뉴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는 원자재 부족으로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도 판매를 멈췄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공급을 유지 중입니다. 골드뱅킹 계좌와 금 ETF 투자도 급증하며 금 시장은 화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긴급한 손해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월 26일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는 계속됩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이 고교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건의 음란물이 게시되었고 문제는 문 대행이 해당 카페 회원들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소통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헌재 홈페이지에는 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의 윤리의식 부재와 자질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화여대 인근 원룸 월세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비용이 84만 6천 원으로 이는 등록금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대, 연대, 서강대 학생들과 직장인 수요가 몰리는 데다 아파트 재개발로 원룸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얼죽신 현상으로 비싸도 신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와 높은 대출 금리로 월세 선호도 높아졌고 외국인 유학생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싼 월세에도 개강 시즌은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40대 약사가 70대 손님과 말다툼 끝에 캡사이신 분사기로 공격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인천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반말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화가 난 약사는 손님의 얼굴에 캡사이신을 뿌렸고 피해자는 눈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 응대 시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유행 중입니다. 0에서 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환자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48시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가족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세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으므로 개인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 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더커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재무 부담이 커졌고 업계는 소송 리스크로 창업과 신작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대형사와 중소개발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뉴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쿡토브 조사 결과 당근마켓 등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5건 중 1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쿡토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매물은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2월 14일 오전 10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5명에서 3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1층 수영장 근처의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자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14명은 헬기로 구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40분 만에 불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 계획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 뉴스,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씨가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명씨는 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 정상급여를 받고 사건 발생 후 절반만 지급됩니다. 명씨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에 흉기를 구입하고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명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씨의 경우 파면 처분 가능성이 높은데 징계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양의 발인식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124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서울대 의예과 합격자로 이례적으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이 다른 의대나 한의대, 치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등록 포기자는 124명으로 자연계열이 9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진학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수원시 영통구의 한 25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사고 당일 오전에는 동료와 함께 점검을 했지만 오후에는 혼자 다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점심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동료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30분 만에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수칙 위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는 학교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커터칼을 드르륵 소리를 내거나 컴퓨터를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꼈고 야근 시에는 행정실 문을 잠그거나 칼과 가위를 치워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강제휴직 및 복직 심해 제도를 도입하는 하늘이법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폭력성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뉴스, 15일 낮 12시 16분쯤 경의중앙선 용문역에서 1번 출구 쪽 상행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연달아 넘어지며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한 명의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연이어 밀려 넘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상자 중 70대 여성 한 명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객의 옷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것인지 코레일 측에서 얘기한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가 굴러내려가면서 일부 승객들이 시선을 빼앗긴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는 계속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